자,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네, 앞으로 10년 동안 발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34km 용문 홍천 철도 사업과 43km의 강릉 삼척 동해선 고속화 사업, 그리고 원주 만종간 원주 연결선, 독해항을 연결하는 신항선 철도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그 효과와 향후 과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4개 노선 총 약 87km가 이번에 구축계획 초안에 포함됐습니다. 누구는 뭐 기대 이상의 효과다,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숫자로 본다면 강원도 신청이 12건이었는데 4건에 그쳤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코로나 상황에서 강원도가 원래 목표로 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많이 반영이 돼서 네.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신규 철도 사업 반영됐던 비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국가 네. 전체 예산에서.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한 8% 정도 돼요. 사실 약간 떨어진 거죠. 근데 아마 그게 지금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원주, 홍천, 춘천 연결되는 이 철도 노선이 그 추가 검토 사업으로 빠지면서 네, 그게 좀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성과를 냈고 선전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4개 사업의 내용을 좀 하나씩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홍천에도 수도권 광역철도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홍천 군민들께서도 이 철도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용문홍천 철도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사실은 강원도가 그동안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꽤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 어떻게 보면 춘천권역의 대표적인 지역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서울하고 양양고속도로, 지금이니까 예전에 서울 동천 고속도로죠. 그거하고 경순천 설도가 이제 들어서면서 중앙 고속도로와 더불어 해서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어떤 관광 산업이라든가 뭐 다른 제조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번에 광역철도 사업으로 일단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수도권 전철이 만약에 이제 다니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는 좀 개선이 되지 않겠나, 저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와 홍천군이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뭐 조정이 좀 됩니까? 예, 사실은 이번 철도 사업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아쉽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용문홍천 철도 사업은 원래 일반 철도 사업이었지 광역 철도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가 재정 사업들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웬만한 사업들은 광역철도 사업으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결국 이제 광역철도 사업을 한다는 건 지자체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정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초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고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원주에서 홍천 거쳐서 춘천까지 철도 뭐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요? 일단은 그 사실 이번에 그 저희들 그 철도 사업들 중에서 유심히 저희들이 봐야 될 게 원주하고 만종을 잇는 이 원주 연결선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갖고 있는 의미가 큰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국가 입장에서 강호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얘기를 해왔는데, 강원도에서 호남까지.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축의 핵심이 이제 호남에서 충청, 그다음에 원주, 강릉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원주하고 그쪽 연결선을 얘기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호남에서 충청, 원주 그리고 춘천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내륙축을 이제 지나가는 그런 측면의 어떤 철도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을 좀 만들어줬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릉 삼척 동해선의 경우에는 홍천 용문보다 10km 정도 더
네. 길고 네. 예산도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네.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예, 뭐 작년 12월 23일 날 동해북부선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뭐 노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동해북부선,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이걸 통칭해서 동해선 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 동해선 철도에서 가장 저희들이 시설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강릉하고 삼척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사실은 한 70km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는데 지금 KTX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통일이나 북방 시대가 도래했을 때 시속 260km의 어떤 철도가 다닐 수 있는 노반을 갖춰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한테 이슈가 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게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네. 그런 사업들을 이제 예타 면제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해 하악을 연결하는 노선과 또 원주 만종의 상황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 이제 동해 인입선 철 그러니까 신항선 철도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인입선 철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항만하고 그다음에 주에 간선 철도하고 이제 연결하는 짧은 철도인데 동해항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15선석 규모인데 22선석에서 한 7전석에서 7선석 정도를 좀 늘리려고 지금 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항만이 이제 완성이 되면 항만을 통해서 들어온 화물들이 네. 동해북부선이나 동해선 철도를 타고 강릉선이나 네. 뭐 지금 얘기하는 강호충 라인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할 때 항만과 동해선을 연결하는 철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연결이 안 되면 그 물류 수송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해안 신입선, 인입선 철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아까 지금 말씀한 원주, 만종 이 연결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호남축하고도 또 연계를 할 수 있다는 네. 측면에서 네. 물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 노선 86.5km 예산을 본다면 네. 2조 2,169억 그 원이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과 중앙정부의 또 의지가 기치적으로 유지돼야 할 텐데요. 그대로 향후 과제,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언론상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나온 거는 초안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시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좀 이 주의 깊게 봐야 되고 특히 네. 용문홍천 같은 경우는 아까 예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개념은 네. 향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느냐 아니면 면제를 해서 가느냐 네. 어떤 그런 단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가다 보면 아마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반기 내에 뭐 확정 고시가 된다고 하는데 주는 일은 없겠죠. 글쎄요, 뭐 지금 이 정도 분위기라 네. 그러면 뭐 네. 이게 뭐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네. 좀 잘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기대를 갖게 하는 기분 좋은 소식 김대진 실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